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타이머 응용과 관련된 질문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타이머 응용과 관련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타이머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타이머 세팅이라고 해서 클러스터 입력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설정은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해서 5가지 타이머를 세팅할 수 있는 버튼이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있어서 타이머 세팅이 끝난 다음에 타이머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10초를 누르게 되면은 타이머가 10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는 보면은 분과 초까지만 표현이 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 부분 같은 경우는 unsigned 32빗 데이터 타입의 숫자형 인디케이터인데, 디스플레이 포맷에서 다음과 같이 대문자 M과 그 다음에 대문자 S로 해서 분과 초를 표시하도록 운영하게 표시를 하는 설정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 타이머 세팅을 통해서 세팅된 값을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1초마다 한 번씩 값을 일씩 감소를 시켜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겠는데요.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타이머 세팅과 관련돼서 각각의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이벤트를 별도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10초라고 하는 버튼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숫자형 컨트롤러 add sec라고 하는 unsigned 32빗 데이터 타입의 숫자형 컨트롤이 하나가 있는데, 이 관련된 값을 1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또 그 불리언 컨트롤러 하나, 블록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있는데, 이 관련된 값을 참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addSec라고 하는 값을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add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참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 병렬 루프에서는 1초마다 한 번씩 폴링을 하면서 타이머 설정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루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이용을 해서 0으로 초기화된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이 add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shift 레지스터에 이 addSec 값을 더해줍니다. 다음으로는 그 타이머 세팅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이 shift 레지스터의 값이 계속 추가가 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에서는 타이머 세팅의 각각의 불리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10초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블록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의 입력 컨트롤 addSec라고 하는 값을 10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블록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add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여기에서 이 add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참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아래쪽 병렬 루프에서는 1초마다 한 번씩 타이머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데,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합니다. 그래서 0으로 초기화된 shift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버튼이 참이 10초라고 하는 값을 내가 클릭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add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참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shift 레지스터 값에 이 addSec 값을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10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 add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은 기계적 동작이 스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아래쪽 루프에서는 이 타이머를 설정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 즉 타임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에 10초가 추가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20초인 경우, 30초인 경우, 40초, 50초인 경우에 이 addSec 값을 각각을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는 사용자 이벤트를 이제 각각을 따로 처리했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실습을 할 때는 이 타이머 세팅이라고 하는 입력 클러스터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관련된 이벤트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한번 코드를 구현해 볼 테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 병렬 루프에서는 자, 타이머 세팅에 대한 이벤트가 변경이 됐을 때는 발생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shift 레지스터의 값을 추가를 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start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참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shift 레지스터의 값이 0보다 큰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0보다 크면은 2를 감소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스타트 버튼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고 shift 레지스트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불리언 컨트롤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타이머 응용하기 01이라고 하어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버튼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바탕을 우선 흰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리언 컨트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에서 불리언에서 빈 버튼을 가져오시겠고요.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0초라고 하겠고요. 자, 오프 텍스트도 10초라고 표시를 하겠고요. 글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오프일 때는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관련된 버튼을 추가로 5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를 선택하고 왼쪽 경계에 수직 중심 맞춰 주시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값을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자, 30초, 다음은 40초가 되겠죠. 다음은 50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리언 컨트롤을 5개를 만드신 다음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클러스터 안에 이 5개의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테드를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게 되겠고요. 라벨은 타이머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벨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타일은 굵은 채로 하겠고 글자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테두리도 흰색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타입 세팅과 관련된 불리언 컨트롤 작업이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지만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타트라고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타입은 unsigned 32bit으로 하겠고요. 자, 디스플레이 포맷 같은 경우에는 자, 고급 편집 기능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자, 다음과 같이 %m 그 다음에 자, 대문자 s 하고 t 한 다음에 자,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버튼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 관련된 부분들을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여기를 트랜스페런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자, 글자 크기를 이제 키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굵은 채로 하겠고, 색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자 크기를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 이퀄을 누르시게 되면은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키워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에서 자, 아이콘 모양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자, 타이머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에서 VI 이름과 동일 체크해 주시겠고요. 타이머 응용하기라고 하어 있고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자,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게 하겠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겠고 크기 조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자, 프론트 패널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좀 이론에서하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거는 왼쪽으로 배치하겠고요. 자, 구조를 일단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루프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에서는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자, 하나 만들겠고요. 자, VI를 정지하기 위해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셔가지고 이 VI에서 패널 닫기 물음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버린 값은 참으로 설정해 주시겠고요. 이때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도 참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의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겠고요. 여기에서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타이머 세팅의 모든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관련된 케이스에 자, 컨트롤 넣어 주시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공간이 좀 협소할 것 같으니까요. 좌측으로 좀 키우겠습니다. 클러스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자, 배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를 배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 불리언 컨트롤 5개가 원소인 클러스터를 자, 배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로 바꾸시게 되면 한번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보면은 자,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1D 배열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D 배열 검색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가겠고요. 자, 원소 값은 제가 자, 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여기서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인덱스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인덱스는 0부터 자, 증가가 되겠죠. 0 같은 경우는 자, 프론트 패널에서
타이머 세팅에서 이 10초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인덱스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자, 컨트롤을 만들 텐데요. 자, 누른 버튼을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이거를 add라고 하겠습니다. 자, add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형에서 숫자형 컨트롤 하나 불러오시겠고, 데이터 타입은 unsigned 32bit으로 하겠고요. 자, add se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자, 컨트롤을 만들 텐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자, 그 컨트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 add하고 자, add sec 정보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원디벨 검색에서 인덱스가 0인 경우에는 자, 10초라고 하는 값을 자, 버튼을 클릭한 거기 때문에 이 add sec 값을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좀 줄이는 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상수 값은 자, 10이 되겠습니다. 자, 10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걸 설정하고 나서는 자, 이 add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값을 자, 참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생성의 상수에서 자, 참.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1호에서 이제 봤던 것보다는 코드가 좀 더 많이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 중복되는 코드들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고 가독성도 더 좋아진 효과가 있죠.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나머지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1인 경우에는 자, 20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케이스 복제해서 2인 경우는 30. 자, 케이스 복제해서 3인 경우는 40. 자, 케이스 복제하고 4인 경우는 자, 5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주기적으로 폴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완성을 좀 해볼 텐데요. 사용자 이벤트 처리 부분은 이제 다 구현이 됐고,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더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서브 다이어그램 라벨을 보이게 하겠고, 타이머 업데이트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이제 정지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불리언 컨트롤이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불리언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 패널 닫기 물음표로 이제 이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를 종료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래쪽에서 자, 정지 버튼 하나 만들겠고요. 자, 관련된 버튼을 뭐 exit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버튼 같은 경우도 이거를 버리지 않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패널 닫기 물음표에서 자, add라고 하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자, 불리언 컨트롤이 있죠. 그래서 이거 한 개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복사를 하셔가지고 exit 물음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위쪽 경계를 좀 맞춰 주시겠고요. 얼라인을. 자, 그래서 이 exit 물음표라고 하는 값을 이 아래쪽 while 루프의 정지 조건에 직접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에 대해서 생성의 자, property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이 관련된 값을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패널 닫기 물음표에서 자, 참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패널 닫기 물음표 같은 경우는 실행을 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아래쪽 업데이트 루프에서는 자, while 루프 안에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입력값을 1000ms 1초로 하도록 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이 닫기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는 게 바로 패널 닫기 물음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 화일 루프도 동시에 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정지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짤 거냐면,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변수인 자, add하고 그 다음에 add sec 값을 이용할 텐데, 우선 타이머 세팅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shift 레지스터를 추가하시겠고, shift 레지스터의 데이터 타입은 unsigned 32bit이기 때문에 이 add sec 값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수로 shift 레지스터를 초기화해 주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add라고 하는 이 불리언 컨트롤 값이 참인 경우에 대해서 이벤트를 자, 이제 처리하도록 할 텐데요.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 add라고 하는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였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shift 레지스터 값에다가 자,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값과 자, add sec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해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add라고 하는 이 그 불리언 컨트롤 값이 놓을 때 스위치이기 때문에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만 이 add sec 값이 더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add 불리언 컨트롤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그냥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스타트 불리언 컨트롤 값이 자,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도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를 또 하나 불러주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이 스타트 값을 넣어주시겠고, 예를 들어서 스타트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shift 레지스트 값을 그냥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타임이라고 하는 자, 숫자의 인디케이터를 관련된 부분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만약에 스타트 값이 참인 경우는 이 shift 레지스터 값의 크기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이 크기가 자, 0보다 큰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이 shift 레지스터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계속 일시 감소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넣어 주시겠고요.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런 경우에는 감소 함수를 이용해서 1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카테고리에서 자, 감소 함수를 이용해서 1을 빼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런 경우에는 shift 레지스터 값은 자, 0으로 초기화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스타트 버튼도 자,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됐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놓을 때 렛치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 버튼에 대해서는 기계적 동작을 스위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바꿔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불리언으로 바뀌게 되겠고, 여기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셔서 스타트 값을 거짓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를 위로 올리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VI가 매번 실행이 될 때마다 자, 이 엑시트 물음표 같은 경우는 VI가 정지가 될 때는 이 관련된 값이 참인 거죠. 그러면은
다시 VI 실행이 될 때는 이 값이 참이 되면은 이 아래쪽 화일 루프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항상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우선적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두 개의 병렬 루프가 동작하기 전에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을 먼저 거짓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 값도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해서 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관련된 값도 자 0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 위에도 좀 코드를 사이즈를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 볼게요. 사이즈를.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공간이 클수록 이게 코드 사이즈도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적화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한 상태에서 자, 10초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 아래쪽 타이머 업데이트 루프가 이제 1초마다 한 번씩 동작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바로 되지는 않지만 자, 약간의 딜레이 후에 10초라고 하는 게 추가됐죠. 또 눌러보면은 자, 20초가 됐죠. 다음으로는 뭐 30초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증가됐죠. 자, 그러면 정지하고 다시 한번 다시 실행을 해서 실제 동작을 할 때 너무 시간이 길면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10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세팅을 누를 때마다 이 관련된 이벤트가 자 수행이 되는데 원디벨 검색 함수를 이용해서 클러스터 중에서 어떤 버튼이 클릭됐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지금 처리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블록 다이그램에서만 사용하는 addSec라고 하는 값을 자 버튼을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10, 20, 30, 40, 50이라고 하는 값을 각각 더해주게끔 운영을 하게 만들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스타트가 참이고 관련된 값이 자, shift register 값이 0보다 클 때는 일씩 감소하고 있다가 자, 0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자, 스타트 버튼을 거짓으로 하고 자, shift register 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뭐 20을 누르면 20초가 되겠고 다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계속 일씩 감소시키면서 이 타임이라고 하는 숫자의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 하도록 동작을 하는 자,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0이 되면은 스타트 버튼은 다시 거짓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자, 랩뷰를 이용을 해서 타이머 응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타이머 세팅 값을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라고 하는 5가지 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타이머를 설정하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타이머가 동작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